작가님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여쭤봐. 매해? 매해? 둘 중 하나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네. 삼성전자 10만 원, 네이버 45만 원.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62,700원인가 하고 네. 그리고 네이버가 2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한 50몇 프로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50몇 %만이라뇨. 아니 네이버는 100. 네이버도 뭐 그 정도만 오르면 돼요. 아니죠. 네이버는 22만 100% 올라야 되는구나. 아니 자기 상식적으로 50% 오르는 게 100% 오르는 것보다 쉽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 한 표를 이제 걸고 싶고요. 성장주와 네. 가치주의 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학계에서는 가치주를 저PBR주로 보고 성장주를 고PBR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주로 그렇죠. 네. 네, 주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가치주가 PBR가 낮고 성장주가 PBR가 높은 거는 맞는데 그 갭이 요즘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졌다. 역대급으로 최고로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이제 벌어진 게 이제 언제 있었냐 하면은 그 1999년인가 이제 그때 IT 버블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언제 있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렇게 밸류에이션 갭이 성장주와 가치주가 엄청나게 벌어진 후에는 그 후 10년 동안에는 가치주가 성장주를 완전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PBR가 그 네이버보다 훨씬 더 낮을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은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쪽에는 삼성전자 같은 가치주들이 네이버 같은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역전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밸류에이션 갭이라는 게 언제는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제를 몰라서 이제 문제인 건데 네. 이게 밸류에이션 갭이 그냥 무한대로 벌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네, 이런 밸류 매력으로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럼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거는 이제 언제 이 갭이 줄어들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거죠, 지금 뭐. 그 갭이 한 2016년, 7년부터 네. 20년까지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2020년 한 말부터 가치주가 사실 화려한 컴백을 이미 성공을 했고 그 2020년 한 9월인가? 그때부터 가치주의 수익이 성장주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번외인데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네이버 사실 거예요? 저희 두 개 중 하나 골라야 돼요? 네, 그럼 뭐 골라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사야죠. 네, 그게 또 어쩔 수 네. 없어요. 네. 그럼 뭐 관심 있으세요 요즘에는? 저는 대형주 안 보잖아요. 소형주만 보잖아요. 그냥 네. 컨테 걸리는 걸로만. 그죠. 네. 네. 나 그 예전에 하셨던 그 말이 되게 내리에 남거든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산. 그쵸.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 삼성전자 시장. 10만 원. 네, 네, 네. 여러분들의 네. 선택은 어떨지 네.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예. 다음입니다. 작가님 네. 입장에서 네. 더 선호하는 장은 예. 빅스 30대 빅스 15. 이거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 빅스는 잘 아시는 공포지수, 변동성 지표를 말을 하는데 네. 30이면 떨어지는 골도 깊겠지만 네. 그만큼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먹을 갭이 큰 거고 네. 빅스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이하게 가는 거죠. 시장도 그러면 변동성이 좀 덜 하겠지. 근데 잃을 걱정도 좀 덜 할 수 있지만 대신 수익도 그만큼 작아지는 건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빅스 30이 좋으세요? 15가 좋으세요? 무조건 15 이하죠. 예,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제가 한국 쪽은 제가 리서치를 안 해봤는데 네. 미국 쪽은 상승장은 그냥 거의 무조건 빅스가 15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10에서 15 그 언저리. 그때가 그렇죠. 트레이딩하기가 가장 좋을 때고요. 맞아요. 상승장이죠 한마디로. 30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40이라고 하셨으면은 보통 이 빅스가 40을 찍고 나서 네. 이제 한 달 후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트레이딩 포인트인데 30은 그 정도 위력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빅스가 10에서 15일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쉽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죠. 그게 이제 되게 좀 스무스한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네. 빅스 30은 어떤 악재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꼭 치긴 하는데 네. 근데 40은 거의 안 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정도 치면은 아주 좀 심각한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엄청나게 큰 악재가 친 다음에 그게 다시 이제 컴다운 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워낙 크게 먹으니까 네. 빅스 30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장이 빅스가 그 20언저리에 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이라든지 좀 불안한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돌파가 안 먹히고 다시 꺾이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 재밌는 상승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 워낙 다이나믹하고 막 상품 막 옵션 하시고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네. 빅스 15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10에서 15. 네, 네. 10에서 네. 15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그죠, 하는 그죠. 생각이 네. 들고. 돈은 쉽게 먹어야죠.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굳이 험난한 길 갈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예. 누가 더 투자 고수일까? 네. 30%씩 그러니까 막 상한가 빵빵 예. 터지는 분 근데 네. 어쩌다 한 번씩 터지는 사람하고 네.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꾸준하게 3%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절대 잃지는 않는 사람 네. 누가 더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 당연히 그 수익 3%를 꾸준히 내고 잃지 않은 사람이 고수이기는 한데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유니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예금을 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근데 예금을 해도 3% 꾸준히 못 내거든요. 예금 금리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투자를 하든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333333 찍은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있을 수가 이제 없고요. 네. 저는 이 수익률 3% 적을 때도 매년 333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3%였어. 네. 그러면 뭐 올해 9%가 나면 더 3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평균. 잃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3, 7, 1, 뭐, 뭐 그러다가 5, 뭐 마이너스 잠깐 이런 거 갔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훨씬 고수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저는 약간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저도 예. 사실 물론 그 사람이 투자라고 예금만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취소. 예. 아 예금을 예,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네. 아, 주식으로 3% 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절제력이 시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 사람 상당한 고수죠. 이 정도 하면은. 예. 그렇지. 예. 작가님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뭐 여쭤봐도 15 돼요? 정도 있고요. 매해? 그러니까 매해? 네? 아니, 그러니까 연봉리. 예, 네. 예. 그냥 문득 궁금했었습니다. 네. 아, 역시 투자 고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것도 작가님이 감정이입을 하자면 아, 충분히 예, 할 예. 수 있지 않을까. 예. 어느 경우에 여러분들은 더 열받으세요? 예. 손절한 종목이 다음날에 10% 급등하는 거랑 예. 내가 수익 실현한 종목이 다음날 10% 급등하는 거 네. 어떤 게 더 열받으세요? 작가님? 아무래도 당연히 손절한 종목이 10% 떠는 게 더 열을 받겠죠. 왜냐면 아. 그 수익 실현하는 거 일단 돈을 벌긴 벌었잖아요. 일단. 벌긴 벌었지.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아프겠죠, 그게. 예. 투자를 더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뭐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예. 막, 내가 좀 하루만 더 참았어도 내가 네. 10%더 먹는 건데 내가 그거 팔아고 오히려 손절에 둔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던데 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전자가 더 열받는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손절을 하기는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작가님은 손절 기준은 손절 라인이 보통 한 몇 %?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기 귀찮아가지고 네. 그냥 그 S&P가 이제 어느 선 밑으로 내려오면 전체 포트폴리오 통으로 손절하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 개별주는 지금 잘 안 보고 있어요. 아, 화끈하시네요. 네. 그 개별주 내에서 근데 그 꽤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안 봤지만. 네. 예. 그러면 그 종목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주워 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종목도 손절 안 하고 그냥 다 있어요, 그냥. 그 S&P가 3,666 이하로 떨어지면은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 날려버릴 건데, 그 전에는 그냥 다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여도 그냥 들고 그죠? 있고. 4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손절한 종목이 다음날 10% 급등할 때 열받는지 아니면 내가 수익 실현한 종목이 다음날 10% 급등했을 때 열받는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보질 않죠. 아, 저도 그래서 안 이제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훨씬 낫죠, 사실. 정신건강에 그게 좋습니다. 이거 봐서 먹어 죽어요. 내 돈 아닌데, 이제. 맞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한번 이제 딱 거래 끝난 거는 웬만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1월 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그 후에 지금 한 번도 안 먹거든요. 한 달 네, 동안에. 네. 저 어떻게 돌아간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S&P 지수는 제 목표가보다 계속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할 게 없어요, 제가. 네. 그래서 시장에 별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죠. 별 관심 없죠. 그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 부럽네요. 아, 그것도 새삼 부럽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원 작가님이랑 저희는 처음으로 신하는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사실 오히려 작가님은 쉽게 대답한 질문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짜 좀 고민이 될 법한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국 작가님이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